미래를 만나다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일입니다.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창업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미래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5년 후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충격에 빠진 건 그가 바로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절박한 질문을 갖고 초대합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이미 과거를 경험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과거의 증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들은 사실상 역사입니다. 다 과거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생을 미래에서 살게 됩니다. 결국 엉뚱하게도 뒤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요? 또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미래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대개 사람들은 현재 결정을 내릴 때 미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결론은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비전들이 현재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꾼다면 현재의 결정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통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2030년) 무고용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하지만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이 차세대 일거리를 창출한다. 모든 사물에 존재할 소프트웨어, 의식주를 프린팅하는 3D 프린터, 통신과 배송 분야에서 활약할 드론, 그리고 무인 자동차까지. 지금부터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레리 피지는 구글의 CEO입니다. 기업의 실패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기하급수적 역량 법칙이라는 개념을 논문에 썼습니다. 기하급수적 역량 법칙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때마다 반대로 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역량 법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1850년대 평균 교통수단의 속도는
걷든 말을 타든 시속 6km였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이동하게 되는 거리는 평균 11만 킬로미터였습니다. 1900년경이 되면서 속도가 12km로 증가했고 1950년경에는 36km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된 구식 차량들을 이용한 거죠. 2000년이 되면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평균 속도가 110km로 증가했고요. 2050년엔 평균 시속이 무려 240km로 예상됩니다. 평생 동안 이동거리는 약 1100만 킬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불과 200여 년 만에 일생 동안 이동한 평균 거리가 100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이 기하급수적 영향 법칙입니다. 우리가 더 쉽고 빠르게 무언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엔 좀 색다른 개념입니다. 제로 변칙이라고 제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더욱 정밀하게 무언가를 관찰하고 추적하면은 시작점, 즉 그 근원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 센서, 휴대전화 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 기술들을 사용해서 무언가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추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허리케인 그리고 토네이도, 해일의 변화 시기를 알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말입니다. 일례로 산불을 초기에 탐지할 수만 있다면 진압도 아주 쉬워지겠죠. 또 허리케인 역시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쉽게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제로 변칙은 이런 자연재해의 진앙을 추적하는 겁니다.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은 정치 관련 부정부패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건강과 질병 문제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실패, 경제 및 환경 문제 등 각종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면 큰 변화로 이어지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촉매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요. 촉매적 혁신은 파괴적 혁신과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파괴적 혁신은 기존 산업을 와해시킵니다. 반면에 촉매적 혁신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촉매적 혁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비행기, 사진, 전화가 촉매적 혁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는 벨 커브, 즉 발생하고 성장하여 종국엔 쇠퇴한다는 건데요. 오늘날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들은 사실 대부분 벨 커브 중기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결과를 내도록 압박받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피크 스틸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예측하기로 미국의 철강 산업은 2024년경에 정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 대체 재료를 개발하게 되고 전반적인 철강 수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실 철강 산업의 고용률은 1980년대가 절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 종사자는 오늘날보다 3배나 더 많았죠. 하지만 철강 생산량은 오늘날 더 많습니다.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해밍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모든 뉴스의 90%를 컴퓨터가 쓸 것이다. 마크 앤드리슨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가 비노드 코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데이터가 의사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입니다. 크리스 앤더슨은 3D 프린팅이 인터넷보다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빠지기 싫어서 제가 한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030년까지 20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억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창고에 이런 도구를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더 이상 이 수평계를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구에 알루미늄 틀을 만들 사람도 필요 없고 부속품을 만들거나 조립할 사람도 배송할 사람도 필요 없게 됩니다. 매장도 필요 없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천억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다면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등장해 큰 성장을 이뤘죠. 이 회사들은 중간 관리 단계를 없애고 소프트웨어로 사람을 대체했습니다. 코딩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관리를 대신한 거죠.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와 할 일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30년엔 모든 뉴스의 90%가 컴퓨터로 쓰여질 것이라는 크리스티안의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AP연합통신에선 이미 분기당 3천여 개의 기사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에만 12,000개의 기사가 쓰여지겠죠. 이렇게 컴퓨터가 책상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겠지만 방식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일자리는 어디서 생겨날까요? 바로 미래 산업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미래 산업을 통해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크 앤드리슨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장악한다고 예측합니다. 세상을 뒤덮는 수많은 인프라의 중심에는 다층의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2008-9년에 시작된 개념인데요. 당시 한 네트워크 회사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숫자가 전 세계 인구 숫자를 앞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68억 명이니까 인터넷 연결 기기가 68억 개 이상이라는 거죠. 2020년까지 500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센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조 센서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에 1조 개의 센서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파악하는 로드맵들이 발표됐습니다. 회담에서는 2024년경이라고 예측했고요. 2036년까지 100조 개의 센서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센서들이 더 작아지고 제조하기도 쉽고 굉장히 흔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놀라운 기계 형태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인챈티드 오브젝트, 즉 매혹적인 사물이라고 부릅니다. 매혹적인 사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쓰레기통입니다. 이 쓰레기통은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스캔해서 해당 제품을 다시 주문을 합니다.
이 스마트 거울은 옷을 착용한 모습을 저장해서 다른 옷을 입어볼 때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 약통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빛을 발산해서 복용 시간을 알려줍니다. 반응이 없으면 노래가 나오고요. 그래도 약을 먹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약을 안 먹을래야 도저히 안 먹을 수 없겠죠. 다음은 스마트 우산입니다. 기상예보 기능이 있는 똑똑한 제품인데요. 현관 앞에 놔두면 자동으로 날씨를 예측합니다.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손잡이 부분에서 불빛이 나와 우산을 잊지 않고 가져가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스마트 드론 카메라입니다. 정말 멋진 기기인데요. 모양은 시계 같지만 펼치면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이 됩니다. 이웃집이 궁금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스마트 커피 메이커를 알아볼까요? 첨단 기능으로 무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기에 손을 얹으면 커피에 들어가야 하는 최적의 카페인 함량을 계산합니다. 설탕도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측정해 주고요. 개인적으로 위스키 옵션도 있으면 추가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닌가 보네요. 자, 우리는 이제 가상 증강현실의 세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초인식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상 증강현실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 안경을 착용하고 길을 걷다가 지인을 만나면 화면에 그 사람이 이름이 뜨고 그리고 갖가지 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하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안경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마트 콘택트 렌즈인데요. 이 렌즈는 우리에게 주변의 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많은 정보들이 교환되도록 한 장치인데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도 모니터할 수가 있답니다. 예측하기론 이 그래핀 렌즈를 착용하면은 야간에도 환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음식 사진이 있는데요. 접시 위에 음식을 보면은 관련된 정보가 다 뜹니다. 해당 음식을 통한 칼로리 섭취량과 몸무게 증가량까지 알 수 있죠. 정말 스마트한 기기입니다. 빅데이터가 의사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는 비노드 코슬라의 말은 보시는 것과 같은 센서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에 착용해 신체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보를 추적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 말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머지않은 미래에 창출할 직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 데이터 인터페이스 전문가,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 데이터 인질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데이터 모델러 등 많은 직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한정된 저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죠. 또 개인의 데이터를 노리고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려는 범죄에 맞서는 데이터 인질 전문가도 인기를 끌 직업이고요. 기계 같은 컴퓨터 목소리가 지루하게 들린다면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가 역할을 할 타이밍입니다. 이런 직업들은 준비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은 이미 3D 프린트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1월에 한 박람회에 간 적이 있는데요. 처음 방문했던 부스에서 저를 앉히더니 제 귀를 스캔하더군요. 그리고 3D 프린트를 통해 저에게 완벽하게 맞는 맞춤형 이어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이어폰 중 가장 편안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귀가 불편하지 않았죠. 디자인이 그닥 멋지진 않았지만 착용감만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트를 이용하면 우리에게 딱 맞는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래에 보청기뿐만 아니라 신발이나 의류에도 적용되겠죠. 초기엔 3D 프린팅 재료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이 주를 이뤘었는데 이젠 프린팅 재료가 300종류가 넘습니다. 한 컴퓨터 회사에서 지난해 최첨단 3D 프린터를 출시했는데요. 3만 개가 넘는 스프레이 노즐을 사용해서 풀 컬러 프린팅이 가능한 프린터입니다. 기존 프린터보다 10배나 속도가 빠른 데다가 가격도 절반까지 저렴해져서 대중화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 차는 3D 프린터로 만든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4시간이었습니다. 상상해보면 몇 년 후 옷가게에 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디 스캔일 겁니다. 고객의 신체 사이즈를 스캔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색깔과 스타일을 고르고 잠시만 기다리면 원하는 옷이 프린트됩니다. 먼 미래 이야기 같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3D 프린터로 인쇄한 옷입니다. 옷뿐만이 아닙니다. 신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 발의 모습이 다르죠. 정말 딱 맞는 신발을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발에 완벽히 맞는 신발 신고 싶지 않으십니까? 각기 다른 재료와 레이어를 이용한 신발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사진이 3D 프린터 기입수입니다. 골절을 당했을 때 활용하면 본인의 발에 완벽히 맞는 맞춤형 기입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모바일 프린팅입니다. 디즈니사가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모바일까지는 아니라고 하네요.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이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저부터요. 그런데 3D 프린팅은 많은 산업들을 와해시킵니다. 보석과 의류, 음식, 주택, 의료, 유통, 건설 분야까지 말입니다. 이 중 건설 쪽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잠시 동영상을 보시죠. 이것은 집 또는 건물 전체를 3D 프린팅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세라믹 레이어를 겹겹이 쌓습니다. 그리고 섬유 유리로 강화한 콘크리트로 전환해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완성된 건물의 벽인데요. 콘크리트 레이어를 겹겹이 쌓아 만든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기술이 개발됐는데 현재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3D 프린팅으로 집 전체를 짓는 그런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 전체를 어떻게 지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우 정교한 첨단 기술인데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중국의 한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3D 프린팅으로 하루 만에 집 10채를 지었죠. 평균 제작 비용이 집 한 채당 겨우 $5,000 들었답니다. 3D 프린팅은 건설 산업 전체를 대체하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미래엔 건설 부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부지에서 단 하루 만에 원하는 집을 짓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좀 실증나면 그냥 다시 프린트할 것 같습니다. 집을 청소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다시 프린트합니다. 바이오 프린팅 또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상 환자를 위한 3D 프린팅 스킨입니다.
이분은 수술을 위해 3D 프린팅으로 정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뇌를 스캔해서 3D 프린터로 만들어 책상 위에 놓고 감상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나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랑할 수도 있겠죠. 이 어린이는 3D 프린팅 의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수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죠. 리 크로닝 교수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 교수인데요. 그는 모든 의약품까지도 3D 프린팅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이미 벨기에에선 알약 제조용 3D 프린터를 살 수 있습니다. 알약만 만드는 게 아니라 포장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낭과 신장, 귀라든지 여러 장기를 줄기세포를 이용해 프린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릭 벤터는 머지않은 미래에 모든 생물 형태를 3D 프린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을 대체할 수 있는 신체를 언제쯤 3D 프린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 20살 정도의 신체에 잘생긴 외모면 좋겠는데요. 물론 머리숱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3D 음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사 항공우주국도 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비행을 하는데 다른 행성에선 음식 재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주로 갈 때에 음식을 따로 챙겨가지 않아도 다양한 식단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D 음식 프린터로 뭘 만들 수가 있을까요? 햄버거도 프린팅되고 과자와 라비올리 그리고 콘칩도 만듭니다. 지금 보이는 형형색색의 각설탕까지 만듭니다. 한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선 고객의 얼굴을 스캔해 3D 초콜릿으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얼굴을 먹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크리스 앤더슨은 3D 프린팅이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물리적 경제가 디지털 경제보다 5, 6배 크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생길 미래 직업입니다. 3D 프린터 소재 전문가, 비용 산정 전문가, 잉크 개발자, 패션 디자이너, 요리사, 신체 장기 에이전트 등입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직업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소재 전문가는 3D 프린터에 사용할 재료의 물질과 소재를 선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가격을 매겨주는 비용 산정 전문가, 다양한 재료로 프린터에 잉크를 만드는 잉크 개발자, 3D 프린터로 레시피를 만드는 요리사, 인간의 장기 수요를 관리하는 신체 장기 에이전트가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군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마존이 배송을 드론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마존보다도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더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드론으로 택배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현재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한 회사가 식당에서 테이블까지 드론으로 음식을 서빙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드론으로 전달된 이 음식을 우리가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게 글쎄요, 뭐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시도죠. 이 드론의 크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매우 큰 것도 있죠. 이 드론은 마치 모터사이클처럼 사람이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드론 기술을 매우 빠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살포하는데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용 드론도 있습니다. 누군가 실종됐을 때 구조팀과 함께 드론을 보내 장소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송국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드론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곤 하죠. 비행기 추락 사고나 인질극이 있을 때 서로 경쟁적으로 드론을 보내려고 하겠죠. 피터 디아만디스는 인터넷 연결 기기가 2010년 20억 개에서 2020년이 되면 70억 개가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얼마 전 구글이 인수한 회사 타이탄의 태양광 드론이 그 예상을 현실화합니다. 매우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죠. 페이스북도 어센타라는 유사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드론은 항로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기상 패턴과 교통 패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한 번 날면은 5년 동안 대기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전 세계 와이파이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이죠. 구글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인공위성 회사 스카이박스를 인수했는데요. 스카이박스는 태양광 드론을 연결해 우주를 통해 모든 커뮤니케이션 연결 고리를 완성해서 우주를 커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 분야에서 생길 미래 직업은 매우 많습니다. 드론 분류 전문가, 드론 조종 인증 전문가, 환경오염 최소화 전문가, 악영향 최소화 전문가, 드론 표준 전문가, 드론 도킹 설계자, 자동화 엔지니어까지 예상되는 직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드론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에 능통한 분류 전문가, 또 드론 조종 면허를 인증해주는 전문가, GPS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드론을 제어하는 자동화 엔지니어 등은 촉망받는 미래 직업으로 꼽힙니다. 무인 자동차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산업입니다. 사실 무인 자동차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길 일자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터쇼에서 무인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담 부서를 두고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 중입니다. 무인 자동차는 개인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학교든 쇼핑센터든 일터든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무인 자동차가 여러분을 태우고 가고 싶은 곳까지 이동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또 태울 수도 있겠죠. 차가 필요하면 차고에서 직접 차를 꺼내는 게 아니라 언제든 시간에 맞춰 차를 부르면 됩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의 전환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에서 강조했던 운전자 경험 중심에서 탑승자 경험 중심으로 초점이 바뀔 겁니다. 신문을 읽을 수도 있고요. 미래의 트럭엔 1000개의 눈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상황을 빠짐없이 보겠죠. 그래서 탑승자는 도로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 앉기도 하고 차 안에 사무실까지 있어서 다른 일을 보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선 보시는 것처럼 카라반 트럭을 시험 중인데요. 첫 번째 트럭에만 운전자가 탑승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트럭에는 운전자가 없는 이런 형태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기술 덕분에 차량 사고, 부상, 사망률이 낮아질 겁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노령층, 장애우, 젊은이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겠죠. 또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도 생겨날 겁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엔 이러한 식의 교차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모습 같기도 하네요. 농담입니다. 무인 자동차 분야에서 생길 미래 직업을 예상해 봅니다.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플래너, 자동 교통 건축가, 무인 시승체험 디자이너, 무인 운영 시스템 엔지니어, 그리고 응급 상황 처리 대원, 충격 최소화 전문가, 교통 수요 전문가 등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입니다. 무인 자동차의 교통 흐름을 바탕으로 교통 시스템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고, 또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과 지속성을 가진 디자이너가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말했습니다. 고양이 꼬리를 잡고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운다. 네, 맞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절도를 사실상 근절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건 무엇이든 연결하고 우리 자신의 주인의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든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절도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무인 자동차는 자동차가 처음 도입됐던 때만큼 대중교통을 크게 바꿀 겁니다.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테니까요. 따라서 2030년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3D 프린팅 의류를 입고 3D 프린팅 주택에 살면서 드론을 통해 택배를 받고 한 대 이상의 로봇을 소유할 겁니다. 프리랜서로 유연하게 일하고 무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일도 많이 있겠죠. 오늘날보다 3배 정도 교육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성취 능력도 10배 증대할 겁니다.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유례없이 기회가 많은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류는 향후 2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 요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순간이다. 하지만 때론 인간의 노력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산산조각 날 때도 있죠.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보통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질문과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촉매 기술,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스마트 농업, 최고 수확량에 도전 중이다. By and the face recognition. 기계와 사람이 연결된 인터페이스,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이 급증하는 가운데 웨어러블 기기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현재 카이스트에선 눈 깜빡임으로 클릭을 구현하는 스마트 안경까지 개발해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초소형 센서로 집안의 모든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홈은 올해 국내 시장 규모만 10조 원을 넘겼다. (3D) 프린터는 올해부터 매년 출하량이 2배 이상 늘고 2018년엔 230만 대가 팔릴 전망이다. 3D 프린터는 제조업 혁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현재 드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드론 전문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기업용 드론에서부터 개인용 드론까지 드론 시장은 폭풍 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구글은 2017년 핸들과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가 없는 무인 자동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 위의 혁명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촉매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 직업.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시 한번 토마스 프레이에게 듣는다. Oka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n to our show. We really enjoyed it. Actually, I really enjoyed the future. Did you enjoy the stage? Oh, this is perfect. Oh, Yeah, really? Yeah, I loved it. Yeah. Someday we're going to print out entire stage by 3D printing. Maybe I hope so. In less than a day. Okay. While I was listening to your lecture, I was thinking that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future, but we need to prepare for it. Is that right? Absolutely. Yeah. Absolutely. And so we need to develop the skills that we're going to need for the future, which is very difficult because we don't know what they are yet. 오케이. 자, 토마스 프레이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분부터 할까요? 네. 이렇게 어떤 직관적인 미래 예측이 아니라 Yeah. 학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즉 그 미래학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 또는 다학제간 학문 분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Yeah, it's a great question. It's a great question. There are a number of what's referred to anticipatory thinking protocols. These are methodologies for helping us think into the future. The future, by its very definition, is not predictable. While we can't perfectly predict everything in the future, we can predict some aspects of it. And so that, the fact that we can't predict the future, that's what creates our motivation. If we suddenly were able to accurately predict all the future, then we would all sit back and say, well, I don't need to do that because that's never going to happen. And you can, so we need to have that unpredictable nature to it. Actually, your job, I mean, futurist enjoys great popularity in the world. So I'm just wondering why you do this. What's the purpose of prediction? The reason I do this is because I tend to have an affinity to it. I tend to think about everything in the future. Most people wake up in the morning, they're wondering what they're going to wear today. I'm wondering what people are going to wear 10 years from now. Or people are going to ask the question of how am I going to get to work today? I'm wondering how people are going to get to work 10 years from now. So I'm always time shifted into the future. Now that doesn't work when I'm having to drive my car. I have to be in the here and now. So otherwise I crash into things. 오케이.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예. 그 미래는 그 많은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미래의 어떠한 것이 미래의 그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d that's the one thing we always have to ask ourselves. So things change in the digital world at a far faster pace than they change in the physical world. We can move electrons, we can move digital information very fast. It's very hard to change buildings. It's hard to design new physical products. Now, so getting back to your question about what things are going to stay the same, there's lots of jobs that'll stay the same. We're still going to have accountants. We're still going to have government workers. We're still going to have lots of the jobs that we have today. We'll still have teachers. But then we're going to have lots of other jobs that are only partially the same as what they are today, and they'll take on different definitions, new meanings. So a banker 10 years from now is going to be doing things radically different than a banker today. Somebody who runs a newspaper is probably not going to be in business tomorrow, but that's a whole other topic. So. Yes, okay. This is another question. I'm sure that the future excites you, right? Is it fun, you know? Oh, it is. Yeah, but I'm scared to the future. Most people worry about it, actually. So Yeah, that's what's interesting. When I was a kid growing up,
I would see all of the covers of popular science magazines and things coming out of Bell Labs. I was excited about it. I couldn't wait for the future to happen. Now there's lots of doom and gloom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and so the average person wakes up and is not feeling good about what might come 10 years from now. I view part of my job as to make the future fun again. So how do we make it fun again? And I think that's an interesting challenge. So, because I don't think the future is doom and gloom. We're going to have lots of problems. We're going to have lots of challenges ahead. But every one of these problems and challenges creates opportunity. So you mean I can unlock the door of opportunities or things like that? Yeah, I think by understanding the future, you can understand exactly where the challenges are going to be, and that gives you a clearer understanding of where the real big opportunities lie. 자, 다음 분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이 세계는요, 창의적인 세계인데요. 그 상상력, 창의력하고 스마트 기술 결합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미래 세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상상력, 창의력 같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요. 네. You know, ever since I was a little kid, I was being trained how to think two-dimensionally. I was looking at books, I was looking at whiteboards and chalkboards, everything was two-dimensional. Even our screens on our computers and our television, it's all two-dimensional thinking. Now, virtual reality is opening up this three-dimensional world for us, and we're having a hard time grasping what the full potential is of it, because we've been framed around everything that we're thinking about has been framed around two-dimensional thinking. So how do we make things rise up off of the page? How do we make things come out of the walls? Just this question about what will watching television look like 10 years from now, 20 years from now? Will television still be this idea of watching this appliance in the front of the room? Will it be digital wallpaper? Will it be a projected image? Will it be three-dimensional? Will the characters actually come out of the wall and interact with us? These are things that we don't know how quickly that'll all happen, but I'm excited about having television move to the next level. I think it could be very entertaining. Yeah. Great, I'm expecting as well. So this is another question. Just imagine if you're a college freshman, what would you study? You know, I get asked that question a lot, and it's actually very difficult. We're still going to have lots of demand for engineers. We're going to have lots of demand for computer programmers right now, because every new technology that's coming out, everything I talked about, whether it's the Internet of Things, 3D printing, driverless cars, flying drones, all of these require programmers in the background. And so the programming profession is requiring more and more talent. And so the quicker people can move into that area, there's lots of opportunity. There's going to be lots of room for designers. The whole area of design is taking on a whole new life, if you will, because products that don't have that extra pizzazz to them, that don't really stand out, they're not going to do well. Just the understanding kind of how we're transitioning, this idea of a transitionist moving from one stage to the next is going to be in huge demand. Ethicists, the people that can understand the ethical dilemmas that we're running into, they're going to be in huge demand as well. So I think there's lots of opportunity. I think if you're just a general studies person, I think that you're probably going to have a hard time getting a job then. So you have to specialize, and we've kind of concluded that by 2030 that the average person in 2030 better plan to reboot their career 6 times. So you've just mentioned over 2 billion job opportunities will be disappear by
2030. So Yeah, that's roughly half the jobs on the It planet. means lots of specific jobs will be emerging as well. So I'm just wondering what kind of job will be disappear or what kind of job will be emerging. So Well, I mean, think about a driver position. I mean, if we have driverless cars, then we won't have as need for as many drivers. do you have any principle or trend to predict that? Yeah, just the agriculture world, as an example, has had steering assist on tractors since 2009, and now they're right on the verge of going into driverless tractors in the agriculture world. The number of taxi drivers is declining substantially just because of Uber out there. Hotels are having a harder time because of Airbnb. There's lots of companies like that, and what they're doing is they're eliminating middle management, if you will, and so that's where software is actually replacing the human. How about broadcaster? It will be disappear. Yeah, we might have avatar broadcasters. I don't know. 오케이, 땡큐.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져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처럼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I think there's huge opportunities for people who want to start their own business. And I think we need more experimentation. When I talk about creativity getting pushed out to the edges, that gets pushed out to the entrepreneurs as well. And I think that we're enabling entrepreneurs in some real interesting ways. We can actually have one-person businesses now that manage a huge empire, if you will, and they don't have any employees themselves. They do work with other companies and contractors, and they can manage lots of things. So there's huge amounts of ingenuity that's coming out. Now, as a lot of what gets talked about in the venture capital world are the businesses that are rapidly scalable, the ones that can grow 1,000-fold in the next couple of years. And those tend to be few and far between. The ones that don't get talked about much are the businesses that will grow much slower, ones that require some other types of skills. And in the US, we refer to these as kind of mom and pop businesses, the ones that are more of a lifestyle business. And those are the ones I think that have much greater opportunity than the ones that are going to grow in an explosive manner. So I think you're spot on. Starting your own business there, I would encourage the country of Korea to actually develop more of an entrepreneurial culture. I think it'll serve you well. Okay, thank you. Actually, there are so many job seekers in Korea, even they want to start up as well. How would you advise them to track right type of job for themselves? We're moving into much more of a freelance economy, and so it's easy to take on freelance jobs here and there, and so it's easy to experiment with things and to test things out. But the freelancer lifestyle is not bad because there's a lot of variety to it. Some of the projections are by 2020 that 40% of all the jobs will be freelance jobs, but that may go the other way too, depending on how things evolve. But I think that experimentation is going to serve everybody well. Okay. I'm going to wrap up the Q&A session. Let me ask a final question. How would you advise us to build the future in our personal own life? Can you encourage us? Actually, sometimes it's fun, but sometimes it's scary. Yeah, we're all betting on our future self. We're all assuming that our future self is going to be worth more than our present self. So how would you invest in yourself to be that person that you want to be 5 years from now, 10 years from now? So if you could advise the person you were 5 years ago
what they should do. I mean, think about that. What would I tell myself 5 years ago? What advice would I give to myself? And so what is your future self going to advise you to do today? I mean, it kind of creates an interesting shift in perspective. And so I think if we go through that, that's kind of this interpersonal, kind of introspective look at who we are and who we want to become. All right. And see you next time. All right, very good.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오늘 토마스 프레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상과학이 단순히 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를 명확히 진단하고 또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미래를 만나다 다음 시간에도 토마스 프레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Korea has the least number of children. By 2060, over half the population will be over 60. Only 20% will be under 30. So you have a lot of hard choices to make. You can have more kids, increase immigration, employ more robots. And the last one here,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Now the combined populations will change a lot of things. When it happens, things will unfold very quickly within the next 5 years.